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는 인플레이션에 시장이 화들짝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분석을 내려주시죠. 네, 어제 하루 약간 3대 지수가 물론 마이너스였지만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다 그러면 오늘은 다시 3대 지수가 하락폭이 좀 깊어진 하루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주 그리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소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을 강타하루가 되겠습니다. 일단 숫자에 놀란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8% 올라갔습니다. 물론 0.8% 많고 적은 것보다는 전망 대비 어느 정도가 더 많았냐 적었냐가 항상 미국 경제, 미국 주시장 핵심이 되겠는데요. 전망이 플러스 0.2였습니다. 그렇지만 0.8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전망이 3.6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플러스 4.2가 나왔고요. 이 플러스 4.2라는 것은 2008년 9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3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올라갔다 보셔야 되겠고요. 폭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원 물가지수에서 핵심 물가지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소위 휘발유 가격이랑요, 먹거리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제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망은 2.3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요. 2.3이 전망이었는데 플러스 3.0이 나왔고요. 전월 대비는 0.3%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0.9가 나오면서 1996년 1월, 그러니까 몇 년이니까 거의 25년 만에 최대로 증가한 폭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니까 이렇게 어찌되었건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리가 다시 오늘 1.7% 수준까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돈을 빌려서 뭔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기술주,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바로 기술주의 일간의 그림을 갖고 만든 일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최근 12일 중 10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음봉이자 10일 동안 11일간이 주가 떨어진 하루가 되겠고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동성 지표인데요.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23%까지 올라가다가 22포인트 아래로 끝났는데 오늘은 무려 27%가 급등하면서 28포인트 정도가 오늘 마감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한 가지 속보가 CNBC에 올라와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조금 전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가동이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지만 공급 체인은 이 며칠 내로 정상화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유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는 저희가 당분간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도 워낙 많이 빠졌고 네네. 또 다우 S&P 모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급락 장세 속에서 영향을 받은 주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냥 주가가 그냥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네네. 대부분이요. 주요 종목들 대부분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구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3%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2.9%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인데도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 흘러내리면서 아마존도 2.2%가 내렸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가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4% 이상 떨어지면서 테슬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6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섹터, 에너지가 여러가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씩 살아있거나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오늘 2.4% 반등했고요. 엑소모빌은 잠깐 또 내렸지만 쉐브론은 오늘도 0.6%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에너지 가격, 에너지 관련 주식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오늘 내린 하루였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그 충격이 시장에 정말 고스란히 전해졌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며칠 동안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쇼크일지 월가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드렸고 많이들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제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이제 급변한 하루가 되거든요. 일단은 먼저 반영되는 건 숫자 자체, 보이는 숫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월 대비다, 전년동이다, 근원이다 이런 얘기가 핵심적으로 딱딱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흐름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개인 투자가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아마 월가에서 분석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물가 지수의 흐름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느 게 올랐고 어느 것이 안 올라갔는지 따질 텐데 그건 이제 내일이라도 봐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나오면 이제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오늘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골드만삭스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개인 투자가건 기관 투자가건 뭔가 주식을 좀 차익을 실현하고 비중을 줄이려는 심리.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5월에 떠나서 10월 말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분들은 이거 좀 팔아야 되나 이런 분들한테는 오늘 자극이 됐다. 뭐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플레이션인 것을 통해서 어떤 매도할 근거가 생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이 되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명의 나름 월가에서 영향 있는 분 두 명의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주 인용하는 분이고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입니다. 마르코 콜라노빅은 항상 이제 수식어가 쫓아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자 반인 반신으로 월가에서 최고로 이제 뭐랄까요 영향력도 있고 일단 능력 있는 분으로 이제 분류되는 분입니다. 누구나 이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최근의 하락은 약간은 과도한 것 같다라고 오늘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이제 리플레이션 플레이거든요. 즉 수많은 작년에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부양책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리플레이션 플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해서는 어려운 얘기지만 경제 활동 재개 관련주이자 경기 민감주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금융 같은 경기 민감주는 지금 적극 담아야 될 시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기술주는 상대적인 부담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연말의 목표 지수 4,400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400이라면 오늘 주가 종가로 보면 한 7% 언저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4,400만 보더라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펀드 스트레이트 탐리는 뭐 최근에 뭐 비슷한 얘기, 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특히 이제 공포지수 상당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공포지수가 이제 이틀 동안 40%가 급등한 걸 갖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1990년 이후에요. 이렇게 공포지수가 급등한 거가 그렇게 자주 있었던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요. 이 20번인 동안에 공포지수가 크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40포인트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이 20번 중에 지금 파란 선을 찍는 선이 되겠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20번 중에 16번은 수일 내에 증시가 바로 회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0번 중에 4번은 베어마켓의 신호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평균을 내면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동안에 주가는 오히려 1.5%, 6%, 8.7% 올라갔다는 것이 과거의 통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머지 4번 이제 주가가 베어마켓에 들어가는 신호였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 있지만 지금 이분은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경제활동 재개,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물론 기술주에 대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어저께도 확인드렸고요. 다음은 BMO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3.5에서 4%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결국 주가 상승과 맥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좀 보수로 보더라도 3%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주가의 상승이 금리 상승과 같은 궤적을 했다는 건 뭐 역사적 통계라고 저도 확인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일정 수준까지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마진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임금 상승이 최근에 핫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되면 소비의 촉진을 역할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의 효과 이런 것들이 겁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연준이 좀 더 빨리 액션을 하지 않을겠냐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주가의 하락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많이 겁먹고 있는 양상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주식시장의 호재로 기존에 반영됐다는 점을 흥미롭게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부각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 어떤 정상화 움직임들 조금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부진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의 현지의 모습을 제가 몇 개의 기사, 뭐 제목만 보더라도 이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아주 제가 핵심적인 얘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미국은 이제 5월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월 31일이거든요. 5월 30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뭘 하겠냐는 것인데 작년에 이제 팬데믹 기간 때문에 가만히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 60%가 지금 여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외국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90%는 10명 중에 1명 운전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휴일 값이 엄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라스베가스나 플로리다 같은 곳들. 역시 놀고 이렇게 가족들이 리조트 이런 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비치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물론 이제 예약까지 하는 사람들 보면 비행기도 타기 때문에 역시 하와이라든가 알래스카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호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요가 많이 부킹이 늘어난다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금은 결국은 임금의 상승에 대부분의 이제 업종의 이슈가 있거든요. 사람을 지금 채용을 못할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급여를 평균 시간당 12달러에서 이번에 15달러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인데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떤 추천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친구다, 내 사촌 동생이다 뽑는데 이제 레퍼를 한다 그러는데 그걸 하면 그들한테도 최소한 200달러에서 750달러까지 보너스를 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뽑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라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그만큼 지금 쇼티지 때문에 그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가격 자동차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고 싶은 사람들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집에서 오랫동안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타던 차를 좀 보관하던 차들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 지금 팔려고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격이라고 그 정도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부밍하고 있는 그런 사실 반도체 쇼티지로 신차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납득할 만한데 네.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른다는 건 또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 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젊은 이런 분들이 사는 F150이요. 그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야 되는 거죠. 중고라도.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중고차 딜러 하는 회사들에도 관심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리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직장을 가건 데이터를 하건 가다 보니까 제목 자체가 이겁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소위 get dressed 하는 거죠. 옷을 입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는 이제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류 소비 관련된 거 그런 전문몰이라든가 그런 전문 매장들 뭐 당연히 나이키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그 최근에 나이키의 주가가 재미없거든요. 특히 중국과 이슈가 있어서 아마 중국에서 나이키 제품 불태우는 거 아마 보신 분 많이들 막 계실 텐데요. 지금 나이키는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140에서 190일 따로 올려놨고요. 특히 이제 경제활동 재개할 때 제일 먼저 하겠다는 거 물어보면 대부분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바깥에 나가서 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레스토랑이 됐건 바에 가서 술 마시겠다는 건데 두 번째가 옷을 사겠다는 사람이 23%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시장에 필요하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는 떨어져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실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점차 이제 미국은 진짜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고 경기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어떤 채권 매입을 축소할 거다라는 어떤 우려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고 또 그런 우려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이 주가가 빠진 것 역시 오늘은 조금 과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점 저희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